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더 화났냐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소리치고 울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상대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못한 쪽은 오히려 무정하다,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감정이 센 쪽이 이기는 걸까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감정 싸움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 억울하다는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상황을 해석하고 구조를 짚는 사람. 소리치지 않지만 끝까지 밀리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그들은 바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을 잘 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 왜일까요? 왜 감정의 전쟁터에서조차 논리가 더 강한 무기가 되는 걸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잘 조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논리는 지속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힘이야말로 결국 싸움의 결말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논리적인 사람은 감정 싸움에서 더 유리할까? 왜 우리는 감정으로 싸우면서도 결국 논리에 무너질까? 그 답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에토스 성품, 파토스 감정, 로고스 이성.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인간은 완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로고스, 즉 논리와 이성은 감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논리는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싫어해라는 말은 감정이지만 너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 라는 말은 논리이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감정은 즉각적 반응이라면 논리는 의식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뇌의 편도체에서 발생하고 다른 한쪽은 전두엽에서 결정됩니다. 즉 감정은 본능이고 논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 즉 감정보다 논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격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는 설득의 도구이며 감정은 잠시 듣게 만들 뿐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감동하거나 화가 나는 이유는 그 말의 논리가 아니라 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닌지가 결국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감정은 사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오래 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논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결국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보다 왜 분노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한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팀 회의 중 한 직원이 상사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제 아이디어는 매번 무시하시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 순간 방 안은 얼어붙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죠. 하지만 상사는 조용히 한마디를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지난달에 고객사 피드백에서 부정적 반응을 받은 방향이라 보류했습니다. 전달드렸던 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싸움은 끝납니다. 감정으로 흔들던 직원은 당황하고 차분히 말한 상사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감정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뒤흔들지만 논리는 결국 판단의 기준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 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은 회의실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울부짖으며 넌 날 이해 못해 라고 말할 때 다른 한쪽이 차분히 말하죠. 지난주에도 내가 이 말을 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 이성적인 말은 감정적인 폭발보다 설득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왜 그런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논리를 갖춘 사람이 감정까지 배려하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싸움의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지연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은 즉각적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5초, 10초 혹은 하루를 미뤄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 논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 언어 대신 사실 언어를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얘 너 때문에 열받아. 너의 이 말이 나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줬어. 셋째, 평소에 내 감정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 내가 화났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했는지 매일 1분씩 정리해보면 다음번 감정 싸움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넷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분노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이유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참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라는 뜻입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더 크게 소리친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나 화도 나고 억울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감정에 휩쓸렸던 순간이 아니라 침착하게 나 자신을 지켜낸 순간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흔들고 모욕하고 비난할 때 그에 맞서서 소리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며 나의 품위를 지키는 것, 그건 용기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때로는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말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도 연습해 봅시다. 감정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고 논리의 배를 타고 중심을 잡는 훈련. 그렇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은 진심이고 이성은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앞세운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진실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감정이 진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욱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한마디로 관계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지금 화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단 5초의 틈이 모든 걸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누름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사람의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을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조차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 가장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움에서 진짜 이기고 싶다면 상대보다 더 크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저녁 감정 회고를 해보세요. 그날 하루 동안 가장 감정이 흔들렸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써보는 겁니다. 이 습관은 나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논쟁이 예상되는 자리에서는 말보다 먼저 호흡을 하세요. 깊은 숨을 쉬면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감정의 폭주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 3초 심호흡 한 번으로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셋째, 논리적인 언어를 연습하세요.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 보다는 당신의 이 말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연습. 감정보다 사실을 앞세우는 대화 습관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쌓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넷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을 기억하세요. 모든 감정에는 적정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 화낼 때 어떻게 화를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리더가 됩니다. 팀을 이끄는 사람,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성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감정 싸움에서 유리한 이유는 그가 감정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을 흔들지만 논리는 인생을 이끕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그
그 감정을 이해하고 말할 것인가?